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 마테쇼에 오신 천재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양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저번에 나왔는데요.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신데요? 네, 지금도 살짝 긴장돼요 사실. 자,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전 사진 좋아하는 최근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물 사진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한복 사진 작가 박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있는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입니다. 자, 우리 마테쇼는 카메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를 살 때 바디에 투자한다, 렌즈에 투자한다를 두고 토론을 하게 될 건데, 이거 명확하게 기준을 둘게요. 네. 한 200만 원 한도를 두고 네. 좀 극단적으로 하겠습니다. 바디에 160을 갈 거냐, 아니면 렌즈에 160을 가고 와우. 바디에 40만 원을 갈 거냐. 아, 너무 극단적인 거 바디 아니야? 40에 렌즈 160, 렌즈 40에 바디 160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토론이 좀 적당히를 네. 모르네요. 중고 가능? 중고 가능? 네, 중고 가능하겠습니다. 그 대신 전제가 자기 어떤 바디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렌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하에 네. 예를 들어 시스템을 옮길 때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저분들은 핸드폰 세대지 않아요? 16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고 진짜 160짜리. 40만 원으로 술 사 먹을 거야. 근데 이게 왜냐면은 입문 말고 난 좀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2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실 초보들이라고 되게 싸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초보일수록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잘 찍는 사람한테 어떻게 좀 따라가 보지 않겠어요? 네. 가장 좋은 입문 카메라는? A9이죠. 초보한테 정말 추천하는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다 찍어주거든요. 네. 근데 200만 원만 있어도 되게 부럽다. 저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40만 원. 저도 A5000 3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100만 원 넘었어요. 300D. 네. 아 그때는 그랬죠. 몇 살이세요? 몇 년도 다 또래 아니에요, 우리? 우리 다들 20대들 아니에요? 야! 너무 좋다. 진아! 자, 그러면 이제 마테쇼의 전통이죠. 제비 뽑기로 렌즈에 투자한다, 바디에 투자한다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그냥 던져줘요, 그냥 두 개씩. 여기가 렌즈, 저는 렌즈가 나왔거든요. 렌즈. 그대로? 알고 있어. 사람들이 진짜 주작이라고 하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뽑았는데. 네. 바디. 저는 사실 둘 다 상관없었는데 전 바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상관없는데 렌즈가 좋아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자 30초씩 자유 발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사실 렌즈는 굉장히 자주 바꿔요. 중고를 샀다 팔았다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바디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렌즈가 필요 없으면 다시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 또는 나중에 필요한 렌즈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한 개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바디에 먼저 투자하는 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의 모든 렌즈들은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디가 좋아야지 렌즈를 받쳐주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그 160만 원 선에서 그럼 렌즈를 구매하시고 40만 원으로 바디를 사시면은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어차피 사진할 때 추가 배터리 사셔야 되고 그 바디에 맞는 뭐 플레이트를 사든 뭘 사든 해야 되는데 바디가 딸리면은 뭔가 그 옛날 세대의 추가 배터리도 구매하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40만 원짜리 렌즈. 아니 잠깐만 이거 한 명씩. 아 자꾸 편집 좀 이게 하자고요. 원래 중간에 끊고 들어오는 게 당황했을 때 허를 찔렸을 때 그런다 하더라고요. 좋은 몸매를 원하십니까? 좋은 렌즈를 원하십니까? 아 바디라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는. 바디가 좋아야지 인기가 많아요. 잘 빠졌네. 네, 취향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 업계가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렌즈 교환식 바디? 아니죠. 바디 교환식 렌즈가 사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렌즈군을 맞추는 거예요. 렌즈군을 맞추고 이 렌즈는 가만히 있고 바디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이 좋은 렌즈들을 그대로 이제 좋은 바디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 손에 55.8이 있는데요. 이게 출시되었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만 원입니다. 이게 출시됐을 때 나왔던 바디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맞아. 마음에 안 드네요. 세긴 하네요. 자, 이렇게 자유 발언이 끝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자 그러면은 160이랑 40의 예산으로 어떤 바디나 어떤 렌즈를 구매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소니를 쓰니까 이제 소니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와 소니에서는 160 정도면 중고로 하든지 아니면 미개봉 제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니 M3 정말 최신 제품이죠. 성능 굉장히 좋은 이런 소니의 바디에다가 렌즈도 저는 사실 줌보다는 단렌즈를 선호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가장 표준 렌즈라고 할 수 있는 화각 삼양 35.4 정도 사고도 돈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찍어도 배경 잘 날아가니까 화각도 괜찮아가지고 카페에서도 쓸 수 있고 야외에서도 쓸 수 있고 정말 전천후로 찍을 수 있는 렌즈.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캐논으로 간다고 한다면 6D 마크 2나 아니면 5D 마크 3 이 정도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캐논에서는 중고 렌즈 한 2개 정도까지 단렌즈 2개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 줌 렌즈 1개 정도 좋은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바디 쪽으로 이렇게 돈을 더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니콘의 그 희대 풀프레임 카메라인 D750을 3대를 사고요. 중고 가격이 얼마 정도? 50? 한 50, 60 정도면은 충분히 렌즈, 그러니까 안 쓰는 니콘 렌즈 뭐 50.8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렌즈를 좀 공수를 죄송합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니콘 8만 원짜리 렌즈들이 있어요. 니콘은 필캅 때부터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렌즈들로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친구들한테 좀 빌려주면서 이제 돈을 좀 모아서 그 다음에 렌즈를 사는 걸로. 근데 렌즈가 없는데 3바디를 들고 다니실 거예요? 이 장바구니를 담다 보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져가지고 저도 근데 사실 그 진 형님 말씀처럼 M3를 무조건 갈 것 같고요.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금액대가 M3인 것 같고 최신 바디예요. 렌즈는 55.8 중고 혹은 35.4 삼양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은 사실 M3에 다시 번들로 오는 2870 키트를 쓰거나 조금 중고가를 약간 잘 형성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좋은 렌즈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돼도 사실 충분한 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캐논으로 구매한다면요. 만약에 내가 풀프레임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바디는 캐논의 5D 마크 2 지금 한 40만 원을 사거든요. 상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상태 안 좋아요. 서커방 나가기 직전이죠. 5D 마크 2나 6D를 구매할 수 있고요. 2470, 70200, 508까지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구계륵, 신계륵이 있고요. 70200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1, 2, 3, 4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F4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렌즈군을 다 맞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진만 찍는다. 그러면 니콘의 D7200이 있어요. 걔는 듀얼 슬롯 되고 크롭 빠져도 되고 방진 방져도 되거든요. 걔를 사서 이제 니콘 렌즈들 특히 7000대가 왜 좋냐면은 니콘의 구형 렌즈를 구매할 수 있어요. D 렌즈들. D 렌즈들도 AF가 동작하기 때문에 35, F2 이런 것들도 구매해서 좀 렌즈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나소닉으로 간다면은 파나소닉의 GX85 이게 중고로 40하거든요. 캐논 같은 경우에 신계륵이라고 얘기하는 게 1235 f2.8 고정인데 이게 중고로 60만 원, 7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고 3500 이게 또 70200이에요. 그것도 100만 원 안팎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 맞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40만 원이라면 A7M1이라든지 알파 6000 그리고 뭐 올림푸스나 파나소닉 바디가 또 가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로 40만 원어치를 사면은 가성비로 거의 100만 원어치 수준의 성능을 내는 바디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고 160만 원으로 렌즈는 뭐 삼양이나 시그마까지 내려가면은 8개를 살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건 가성비가 좋은 단렌즈 하나를 사고 858이나 558 하나 사고 나머지는 표준 화각 줌 렌즈 하나 그리고 광각 단렌즈, 망원 단렌즈 하나 이렇게 사도 돈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렌즈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장르를 얘기할 때 카메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넓은 풍경을 찍고 싶어. 그러면은 카메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통 렌즈를 추천합니다. 너는 1.63으로 찍어야 돼. 인물을 찍는다. 그러면은 너는 50mm나 85mm로 찍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너는 캐논 써야 돼. 니콘 써야 돼. 니콘 바디 써야 돼. 캐논 바디 써야 돼.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사진의 장르는 렌즈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렌즈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바디라는 게 뭡니까? 몸이에요. 일단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디이기 때문에 중요하신 나이죠. 네. 일단은 사진을 이제 처음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에 대한 이제 재미를 좀 느껴야 되는데 일단 렌즈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렌즈로 찍으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써보면 정리가 됩니까? 근데 한 가지 렌즈를 쭉 써보다 보면 이 렌즈에 대해서 적응이 돼요. 충분히 적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는 또 어떤 렌즈가 맞겠다라고 하면 그 렌즈를 교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쪽은 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선택권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저희는
35만 이번 주만 계속 쓰고 다음 주는 8호만 쓰고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팠네. 얘기하면서 좀 아니다 싶었어. 형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이게. 다시 반격 들어가. 바디죠. 근데 이게 사실 견적을 짜다가 든 생각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디를 사면은 바디를 하나로 국한하지 말고 메인 바디는 D750 혹은 중고 M2 정도로 하고 남은 한 100만 원 좀 이상 되는 돈으로 뭘 사겠냐? RX100 마크 7이나 6 정도를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고 싶은 화각은 서브 바디로 마음껏 해볼 수 있고 좀 더 그 메인 화각으로 뭐 50mm나 30mm 정도로 가장 양질의 화질의 사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진을 배워나갈 수가 있다 보거든요. 왜 바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매물에다가 올린 장바구니에 넣은 카메라들 조금 있으면 셔터 나가거나 배터리 성능도 많이 저하가 돼 있거나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단점은 자꾸 좋은 바디들이 눈에 아른거릴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없는 화각이 있으면 눈에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 교체하는 게 좀 어려워요. 렌즈는 그냥 교체하는 게 정말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렌즈를 30만 원 주고 만약에 샀으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30만 원 주고 바로 팔아가지고 30만 원짜리 다른 렌즈를 사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디는 그게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디를 사면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샀다가 다시 바꾸는 때 굉장히 또 손해를 본단 말이죠. 좋은 떡밥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 논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무덤 판 건가? 네, 무덤 팠어요. 왜냐면 들어보기 전엔 몰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렌즈가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디가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망원부터 사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광각부터 사는 게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해야지 알거든요. 다 써보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대부분 다 다시 돌아갑니다. 팔아보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렌즈는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많이 봤고 3년 동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떨어져도 특히 소니 렌즈는 나온 지 다 5년 미만 렌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10만 원도 안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2405는 140 주고 사서 지금 160이 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떨어졌어요. 아 그쵸.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바디는 사는 순간 경제적 가치가 30% 바로 하락하고요. 왜냐면 렌즈는 지금 현역인 걸 사면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도 현역을 쓸 수 있고요. 20년 이내에 나온 렌즈들은 야외에서 상업으로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안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고요. 감가상각의 측면에 있어서 렌즈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바디는 애초에 40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져요. 바디가 가격 방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40만 원대에서 더 떨어지진 않아요. 웬만하면 오두막이라든지 그냥 안 팔리죠. 6D라든지 안 팔리죠. 아니요, 팔려요. 매물이 없죠. 한계가 있죠. 100만 원짜리가 40만 원 떨어지면은 그 이상 저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S10 처음 나올 때 100만 원이었지만 한 40만 원 떨어지면은 그 이후로 계속 40만 원대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바디도. 근데 160만 원짜리 바디를 사는 순간 경제적으로 30% 가격 확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요. 1년이 지나면 파나소닉, 올림푸스, 후지 이런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 바디가 막 1, 2년 지나서 40만 원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막 뭔가를 산다고 치면은 좋은 바디를 샀을 때의 설렘이 좋은 렌즈를 샀을 때의 설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사진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렌즈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거 좋다 이렇게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바디를 쓰면은 사진의 재미를 좀 더 확고하게 바로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M3를 쓰면서 막 이런저런 뭐 기능도 써보고 막 화질도 좋으니까 바로 봤을 때 내가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저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하는데 옛날 바디를 쓰면은 렌즈가 다양하게 있어도 그 렌즈의 성능을 다 온전히 끌어내기까지의 내가 사진의 재미를 붙일 수 있느냐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화질이 더 중요합니까? 화각과 어떤 식의 왜곡을 주고 어떤 식의 연출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60만 원의 렌즈를 투자한 사람들은 나는 광각으로 이걸 표현하고 싶어 할 때 광각을 표현하고 좁히고 싶을 때 좁은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심도 얕은 거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내가 의도한 거를 큰 스펙트럼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내 작가의 의도가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디의 능력보단 렌즈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40만 원이라는 돈과 제가 생각하는 돈의 그 차이에서 제품을 산다면 소니에서는 A7 초기작이랑 그 다음에 저는 A7 M3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바디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아시잖아요.
이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AF 포인트 그리고 DR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작감 IAF라든지 뭐 연사 거기다가 또 제일 중요한 거 손떠방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 제품은 그런 거 다 없어요. 그 두 개의 차이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렌즈는 사실 지금 35.4 제가 삼양 거 쓴다고 하는데 제 거보다 더 좋은 어떤 렌즈로 찍으실 게 있어요? 사실 있냐고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둘의 사진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앞에 고객이 한 명 있고 예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그 바디의 성능의 갭보다 35만 가지고 찍으신 거랑 저는 35.4랑 85.4 둘 다 가지고 35도 찍어주고 85.4에서 볼게 크게 만들어주고 했을 때 대결을 하면은 모델이 어떤 사진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85.4를 선택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100만 원 걸게요. 왜냐면 다양성을 굉장히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각으로 찍어주고 싶으면 광각으로 찍을 수 있고 렌즈를 많이 사면은 또 망원으로 찍고 싶으면 망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은 표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표현하고자 할 수 있는 걸 좋게 표현할 수 있는가거든요. 근데 바디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은 렌즈가 한정적이라서 내가 찍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만 렌즈에 투자하면은 나는 회오리 4K 있는 렌즈를 쓰고 싶어. 헬리오스 그냥 사가지고 렌즈 끼울 수 있고 뭐 내가 진짜 화질 좋은 거 사고 싶어. 그러면 막 160만 원으로 막 2470 사가지고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렌즈에 투자하는 게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그 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처음 카메라를 200만 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쫙 깔아놓고서 정말 안 좋은 바디에 다양하게 다 활용하면서 카메라에 사진을 재미를 붙이기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 망원도 써봐야지 광각 써봐야지 근데 바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사진에 재미를 붙이기 전에 이 다양한 렌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가 좀 받쳐져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렌즈와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바디가 딱 갖춰지면은 그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사진을 계속 재미를 붙이고 할 것 같은데 렌즈는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바디가 조금 아쉽거나 근데 실내로 40만 원을 주고 좋은 바디를 살 수 있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요새 이미 좋은 바디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카메라는 소비자한테는 아쉬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가 아무리 다양하게 있어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바는 많아지지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줄어든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A5000에서 M2를 써봤고요. 그리고 뭐 페이지 1도 써보고 하셀블라도 써보고 어쨌든 A5000 같은 카메라를 쓰다가 엄청 좋은 카메라를 바로 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놀라움보다 2870만 쓰다가 850을 물렸을 때 충격이 훨씬 컸어요. 첨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나의 사진 실력은 똑같아. 근데 A5000으로 찍는 거랑 A9으로 찍는 거랑 사실 결과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디테일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겠죠. 근데 1650과 백금이 있다. 그럼 당연히 백금의 렌즈 표현이 더 좋으니까 백금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반인 스냅 모델을 만족시키는 건 제가 일반인을 못 이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일반인 고객이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 일반인 아마추어가 있고 제가 찍을 때 저는 보통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도 너네보다 잘 찍어. 약간 이런 자만심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합으로 제가 싸울 때 제가 만약에 M3에 35.4 하나만 써야 되고 옆에 꽤 잘 찍는 뭐 2년차 일반인 아마추어가 85.4 백금 막 70200 가지고 M2를 쓴다. 일반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제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60만 원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렌즈 중에 하나밖에 못 사요. 근데 저도 이 말은 되게 공감 가는 게 85mm 렌즈 처음 쐈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장난 아니죠. 원래는 사실 저도 바디에 더 투자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말은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85.8 소니 같은 경우 지금 50만 원 구매 가능하죠. 50만 원 구매 가능하고 35.8 같은 경우에 60만 원 그 짜이스에서 나오는 30만 네. 원. 사실 160만 원이면은 중고 기준으로 858 혹은 뭐 토키나 85 막 이거 그런 거랑 1635Z 그리고 뭐 2875 이렇게만 하면 그냥 화가 끝나요. 네, 끝나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렌즈는 서드 파티가 있는데 바디는 서드 파티고. 그렇죠. 그렇지. 시그마에서 나온 2470 아트. 아, 여기 잘 있네요. 이게 얼마죠? 출고가는 150인데 네, 이 렌즈 하나에다가 이제 알파 7 하나 물리면은 못 찍게 없다는 거예요. 서드 파티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바디는 좋은 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렌즈는 서드 파티로 싼 걸 써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소니밖에 없었으면 요 돈으로 35mm 뭐 .4 렌즈 같은 거 못 사요. 그러면 저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서드 파티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렌즈는 적은 돈으로도 소니의 그런 렌즈들이랑 비등비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디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바디는. 바디가 중요하죠. 바디가 엔진이고 심장이고 저희는 제가 볼 때 뭐 소형차고 뭐 여기 이쪽에서는 뭐 BMW, B사나 뭐 벤츠 뭐 이런 거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좋은 바디를 사서
렌즈를 한두 개밖에 못 사서 좋은 바디를 쓰기 위해서 35 하나를 사는 건 어떤 행위냐면은 기어 단 하나에다가 묶어놓고 그 차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내가, 맞네. 나 BMW 샀는데 일단밖에 일단 못 끝! 써. 일단 끝! 그거 타실 겁니까 여러분? 안 타죠. 진짜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냥 저는 YF 소나타 탈래요. 후진 못해요 이제. 3단 못 갑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 정도죠. 표정들이 다 참담하시는데 뭐 얼마 받았어요 도대체? 사회자가 보통 이상해. 저쪽 자꾸 흔들고. 아니 저는 그래도 바디 살 때 그 설렘이 더 커가지고 바디 살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이게 처음 살 때는 좋은 바디가 있어야 사진에 기분이- 재미도 붙이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차 사고 싶을 때 그러면은 뭐 소나타는 좀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정말 그 성에 안 차는 차를 산 다음에 단을 열심히 한다 한들 운전의 재미를 그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재미가 저는 달렌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마 소니 카메라만 제가 한 100대 팔았을 거예요 진짜로. 막 A6000이나 M2, M3 이거 엄청 추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초기에는 바디가 중요하니까 돈 다 이빠이 끌어 모아서 M2, M3 사라 하면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야 내가 폰카 친 거랑 비슷해. 왜냐면 2870 렌즈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M3를 포기하고 M2 사고 858을 사라 했던 사람들의 만족감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 핸드폰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신도로 가장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렌즈를 포기하고 바디에 포기할수록 카메라와 핸드폰의 갭이 줄어듭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안 쓰고 이 카메라를 쓰는 정당성이 더 생겨요. 이거는 진짜 반박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들 진짜 실망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캐논의 M100 사가지고 번들 렌즈 이제 1호 4호 끼웠는데 난 폰카랑 똑같네? 왜 이걸 쓰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막 22mm f2, 막 35mm f1.8 이런 거 쓰면은 이게 카메라구나 싶거든요. 그렇게 렌즈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아까부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35.4를 추천한다고. 35.4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뒤에 배경 날아가고 충분히 이쁘게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35mm 1.4 렌즈를 추천해 줘가지고 찍으면 이게 가장 찍기가 편한 렌즈예요. 너무 감각도 아니고. 저희도 35 있어요. 예? 그거 알고 있는데 안 근데 초보한테 여러 렌즈만 있어봤자 오히려 정신 없어가지고 촬영을 잘 못해요. 35mm에 충분하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되면 렌즈 하나씩 추가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초보 비하 발언이신 것 같은데. 비하가 사과하십시오. 초보는 35만 써라. 아닙니다. 지금 이 주제가 35mm만 쓰는 것이 정당한가? 초보에게 좋은 카메라를 써라. 그겁니다. 초보한테 싸구려 카메라를 써라.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 아까 그 자동차 얘기는 살짝 그 뭐랄까 좀 논리가 없었던 것 같고 맞아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카메라의 렌즈는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개념인 것 같고 근데 그 렌즈가 많다는 거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있는데 갤럭시 S1, 2 쓰는 그런 개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는 그거 아니지. 노노노노노. 나중에 좋은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유료로 여러 가지 구매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좋은 성능으로. 지금 현실에서 쓰고 싶은 화각이 있는데 없는 거는 뭐 하드웨어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그냥 인터넷이 있냐 없냐 수준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렇죠. 찍다 보면 정말 진짜 사진에 인물사진 찍어놨어요. 나중에 어떤 렌즈를 찍었는지 다 그걸 봤을 때 70% 이상 찍는 그 렌즈가 있어요. 맞죠? 근데 있잖아요. 그거- 그 렌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충분히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도달하는데 이제까지 박진님 렌즈를 몇 개를 사용하셨습니까? 네?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저도 지금 렌즈 2개로 90%를 다 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전 이제까지 렌즈를 25개를 사고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8 구간과 .4 렌즈가 있잖아요. 네. .8 렌즈와 .4 렌즈 가격 차이가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좋은 바디에 그 화각대에 심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데 저가형 렌즈를 일단 써보고 렌즈의 화각이 그래도 .8하고 .4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8 렌즈 위주로 쓰다가 카메라 좋은 거 있으니까 렌즈를 나중에 교체해도 뭔가 큰 성능의 차이 없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렌즈가 다양하게 있는데 카메라 바디가 안 좋으면은 렌즈의 성능이 좋아도 충분히 끌어내기가 힘들잖아요. 바디로는. 렌즈 성능을 바디가 못 끌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진영이 말씀하신 뭐 IAF나 아니면 오토포커스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렌즈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가끔 있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바디 쓸 때 뭐 50.8, 50.4 쓸 때 초점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눈에 맞춰야지 .8, .4를 쓸 수가 있는데 사진은 예뻐 보였는데 확대해봤는데 눈에 안 맞고 막 귀에 가 있고 코에 가 있고 이러면은 사실 사진 자체는 예쁘고 보이긴 하겠지만 내가 이 렌즈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낸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초보에게는 그래서 좋은 카메라 A9이 필요합니다. 600만 원. 그러면 이게 진영 논리 없이 진짜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더 극단적으로 물어볼게요.
A9에 평생 2870 하나랑 A7M2에 렌즈 고를 수 있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취미로서 작가로서 둘 다. 저 그냥 저는 만약에 그러면 진짜 A9에다가 렌즈 하나? 예, 렌즈 하나. 평생? 예, 가능합니다. 평생? 가능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한다면 35mm 하나면 될 것 같아요. 35mm 하나 35.4 A9으로 하나면 저는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차라리 M2에 전화각 렌즈 있는 게 훨씬 더 작가로서 유리하고 그렇죠. 훨씬 더 일하기도 편하고. 아니, 왜냐면 정말 단렌즈 하나로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촬영 나갈 때 렌즈 딱 저는 줌 렌즈 없어요. 단렌즈 딱 2개만 들고 나가거든요. 24mm 가져가 나갈 때 있고 뭐 35mm 가져가 나갈 때 있고 55mm, 24mm 이렇게 가져가 나갈 때 있고 한데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저도 한 렌즈의 비중이 70% 이상이 항상 올라와요. 그러면 그 렌즈 하나만 사실 있어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아쉬울 때도 있지만은 그 렌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렌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걸 충분히 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초보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괜히 여러 렌즈를 쓰면서 내가 어떤 렌즈 찍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렌즈 하나만 쭉 써가지고 그 하나만 화각을 딱 적응해 버리면 거기서부터 내가 나는 조금 넓은 사진을 찍고 싶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멀리서 망원으로 찍고 싶다. 그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당장 살 때 이만큼 사자는 거지 이거 산 걸로 죽을 때까지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렌즈가 돈 될 때마다 만약에 내가 50만 원이 생기면 50만 원짜리 렌즈 하나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죽을 때까지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뭔가 하나 떠올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 좋은 바디에 다양한 렌즈로 갖춘 상태랑 좋은 바디에 뭐 2875든 번들줌 같은 거 하나를 갖춘 상태에서 스틸 촬영을 해야 되는 뭐 아니면 행트 촬영을 가야 되는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은 바디가 좋아야지 좀 더 양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더 잘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바디에 렌즈가 많아도 마운트 바꿔줘야 되고 안 좋은 바디로는 내가 찍고자 하는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는 훨씬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F 느리고 바디 자체에 리스크도 있고 노이즈도 많이 끼고 기타 등등의 기능성이 그런 저하가 있는데 좋은 바디에 안 좋은 렌즈가 있어도 모든 장면을 다 찍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디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렌즈에 대한 신뢰는 화질에 대한 신뢰 혹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바에 대한 그 확장은 되겠지만 바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 세팅 자체가 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M1이랑 M3랑 이렇게 딱 갖다 놓고 M1에다가 막 GM 렌즈를 달아놔도 현장에 나갔을 때 당연히 저렴한 렌즈에 M3가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고 보는 인정.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뭐를 처음에 살까의 개념이지 200만 원을 가지고 뭘 추가할까가 아니잖아요. 사놓고 추가하는 거면은 전 좋은 바디가 있어야지 좋은 렌즈를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보는 거예요. 좋은 렌즈들은 구비가 돼 있는데 바디는 어차피 나중에 교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 와요. 렌즈를 구매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측면에 봤을 때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구매했을 때는 필름 카메라 아직도 쓰죠. FM2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성능을 통해서 계속 찍어서 이거를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지만 디지털 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디지털 바디이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이 디지털 기계의 수명은 사실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학기기잖아요. 그래서 유리 알로서 만들어진 건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없죠. 왜냐면은 마운트만 맞고 플랜지백이라고 하죠. 플랜지백만 맞으면은 그 렌즈를 평생 내가 100년 동안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니콘의 300mm f2.8 지금 팔았지만 아버님 물려주는데 팔았다고요? 아버님이 갑오로 물려주는데 그럴 수 있지. 그치. 뭐 돈이 모자르면 그럴 수 있지. 슬픈 얘기예요. 왜 그래요? 무슨 상황인지 오랫동안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카 같은 경우에도 렌즈 사놓으면 계속 쓰거든요. 수미륵스 50mm 뭐 f2.4 계속 쓰고요. 가격이 올라가기도 네,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바디는 보통 떨어집니다. 또 할 얘기는 그 바디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느 작가가 이렇게 찍었다 뭐가 하면은 좀 특이한 것들이잖아요. 보케가 회오리 친다 이런 거는 보통 렌즈의 특성 때문이에요. 렌즈의 광학 성능이 사실상 사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AF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찰나를 못 담을 수는 있어. 그런데 사진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속도보다는 한 장 한 장의 소중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소중함을 담을 때 렌즈의 광학 성능, 뭐 플레어, 색수차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장 한 장이 중요한데 그 한 장에 초점이 나가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킹 기능을 켜서 AF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아니 그렇다고 해서 40만 원짜리 카메라가 AF가 그렇게 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굳은 건 아니고. 이게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막 PC로 봤을 때 PC 예? political correctne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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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퍼스널 컴퓨터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그 차원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뭔가 초점이나 이런 것들도 뭐 브라켓팅 기능을 쓰든 뭐 피킹 기능을 쓰든 뭐 MF를 쓰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쩌면은 처음 카메라를 투자한 사람에게 기능적으로 계속 뭔가 그 바디의 단점을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바디가 이런 단점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한 상태에서 렌즈는 좀 기본적인 화각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더라도 양질의 기능을 바디가 끌어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유의 있습니다. 바디의 단점들은 보통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렌즈가 없으면 극복조차 못합니다. 왜냐? 시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극복을 대부분의 저희가 사진을 찍는 광량이 좋은 데에서는 차이도 없어요. 어두워질 때 그러는 거지. 그리고 광량이 약간 밝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좋은 바디를 좀 써야지 바디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진 내가 찍을 수 있는데 내가 뭐 조리개 조절하고 IS 조절하고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바디에 있는 새로운 많은 그런 기능들을 못 쓰면 그것도 약간 뒤쳐져 가는 거거든요. M2 다 쓰시나요? A9 기능 다 쓰시나요? IF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예, 지가 맞춰주고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막 달려온 사람도 지가 막 짜짜짜짝 잡고 찍고 예. 그런 거 말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M1, M2가 기능적으로 M3, 3세대, 4세대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뭐. 네? 뭐가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개소리 한번 할게요. 저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EMP를 맞으면 바디는 죽는데 렌즈는 살아남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예, EMP 북한에서 언제든지 쏠 수 있어요. 네. 예, EMP 하면은 바디는 날아가는데 렌즈는 끄떡 MF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예. 바디가 없는데 렌즈는 어떻게 써요? 아 필름 바디 있잖아요. 그 미놀타 알파 시리즈 사가지고. 아, 새로 생산하면 와, 되잖아. 그러니까 EMP 바디는 나왔어. 영원히 돼. 이게 확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데 와 근데 EMP 쏘면은 이거 못 써요 진짜? 바디들? 당연하지. 전자장비는 다 날아. 전자면 날아가고 렌즈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저장된 그런 뭐 사진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도 날아가고. 필름 되잖아요. 그렇죠. 다 날아가니까 새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시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미 날아가면 바디로도 못 찍는 건데 4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그렇죠. 그럼 새로운 바디를 사면 되는데 저희는 렌즈가 그대로 남아져 있잖아요. 근데 좋은 바디가 날아가는데 렌즈 하나밖에 없으면은 결국 새로 지불해야 되는 돈 자체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아 EMP가 싸졌을 때 바디 새로 살 때 지출이 더 크다. EMP 싸졌으면 다 죽은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 매장 있는 것도 다 날아갔죠. 아니 그냥 EMP 쏘면은 다 죽은 상태 아니에요? 아 EMP는 죽진 않지. 아니 저희가 죽는다고요. 전쟁 났으니까. 자, 그럼 자유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각측 최종 발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태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렌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렌즈의 광학 성능은 이 바디의 성능으로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오이만두의 그 특유한 그 느낌을 내고 싶다. 사실 바디로는 낼 수가 없죠. 캐논의 오이만두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은 바디로 저는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패치발 그 특이한 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바디로 흉내낼 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렌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200만 원을 준다면은 저는 파나소닉의 LX100 마크 2 그 8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사고 나머지 120만 원으로 뭐 알파 6000에다가 특이한 렌즈들 많이 사가지고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막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상심이 크시죠?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80% 떨어질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20% 떨어질 주식을 사겠습니까? 떨어지네요, 둘 다 근데. 그쵸. 근데 20% 떨어지는 주식이 더 낫다 이거죠. 그렇죠. 네, 렌즈는 1년 동안 10%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승할 수도 있고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주식인 있죠. 거고 네. 바디는 필연적으로 60%가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600D를 쓰다가 캐논 6D로 바꾸고 500폴 쓰다가 소니의 A9로 바꾸면서 정말 촬영하기가 쾌적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디를 바꿨는데 촬영하는 게 너무 쾌적해지니까 사진의 질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촬영을 할 때 이렇게 LCD가 회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바닥에다 바짝 대고 찍으니까 로우 촬영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우 촬영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사진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바디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고 장바구니라도 만들어 보고 뭐가 낫냐 뭐가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디가 사진을 받아들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렌즈 못 쓰세요 보다는 카메라 먼저 못 쓰세요가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베이스가 돼서 렌즈를 계속 교환해 가면서
그렇게 뭔가 사진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쾌적하게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디가 주는 기능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좀 더 다양하게 찍어보고 싶다 하면 당연히 렌즈를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둘 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사진을 하고 싶은가. 완벽한 정리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A7M1이나 오두막이나 6D를 사시려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사지 마세요. 그건 네. 쓸 바디는 아니고 그러니까 40대 160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거지로 맞춘 건데 저는 렌즈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20만 원만 더 투자해서 750이나 A7M2가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이고 그걸 사고 그다음에 렌즈를 사세요. 근데 6D랑 오두막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더 모아서 A9 사세요. 왜냐면은 A7M3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배터리 열화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배터리 열화 상태가 장난이 아니기도 하고 셔터박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풀프레임을 살 거면은 750이나 진짜 아니면은 6두막 이 정도는 사셔야 됩니다. 그 크롭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7200이나 6100 같은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정말 주력으로 쓰는 렌즈가 하나 있게 되면은 사진이 너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35mm처럼.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렌즈가 하나 생기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어떤 바디가 있든 그 렌즈가 주는 재미가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토론은 사실 양 팀의 차이를 두기 위해 좀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은 정말 좋은 제품을 밸런스 맞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투표 기능을 통해 어느 측 발언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저희 마테쇼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해서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마테쇼였습니다. 와.